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대폭락. 약 10년 간격으로 경제위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경제에는 숨겨진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제 뉴스를 보면 경기 침체 우려, 불황 진입, 버블 붕괴 같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정작 경기 침체가 왜 일어나는지, 왜 반복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경제 위기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 순환이라는 메커니즘 속에서 예고된 것이었죠. 오늘 영상에서는 경기 순환의 기본 원리부터 1997년 IMF, 2008년 서브프라임, 2020년 코로나까지 세 번의 대형 위기를 분석하고 개인이 경기 침체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경제 위기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겁니다. 경기 순환이란 경제가 성장과 침체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호황기입니다. 경제가 활발하게 성장하는 시기죠. 기업들의 매출이 늘고 고용이 증가하며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립니다. 주식시장도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도 오릅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후퇴기입니다. 호황이 지나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의 대출 부담이 커지고 투자가 줄어듭니다.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죠. 세 번째는 침체기입니다. 경제가 실제로 역성장하는 단계입니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실업률이 치솟으며 소비가 급감합니다.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폭락하고 사람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합니다. 네 번째는 회복기입니다. 바닥을 찍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시기입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서 서서히 경제에 활기가 돌아옵니다. 이 4단계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왜 반복될까요? 핵심은 인간의 심리입니다. 호황기에는 과도한 낙관이, 침체기에는 과도한 비관이 경제를 극단으로 몰고 갑니다.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고 공포에 빠져 모든 것을 팔아치우는 것이죠. 이 탐욕과 공포의 사이클이 경기 순환의 본질입니다. 이제 실제 역사 속 경제 위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97년 한국의 IMF 외환위기입니다. 1990년대 한국 경제는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해외에서 달러 빚을 빌려 사업을 확장했죠. 문제는 단기 외채 비중이 너무 높았다는 겁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한국으로 번지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자 한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치솟고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며 대규모 구조조정이 벌어졌습니다. 다음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마구 해줬습니다. 이른바 서브프라임 대출이죠. 은행들은 이 대출 채권을 묶어서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 팔았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요. 그런데 2006년부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대출자들이 빚을 갚지 못했고 그 금융상품들의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라는 미국 사위 투자은행이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위기는 앞에 두 사례와 성격이 다릅니다.
경제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충격이었죠. 전 세계가 동시에 봉쇄 조치를 실시하면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미국 증시는 한 달 만에 30% 넘게 폭락했고 한국 코스피도 2200에서 1400까지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돈을 풀면서 경제는 빠르게 회복됐죠. 세 위기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도한 빚, 과도한 낙관, 그리고 갑작스러운 신뢰 붕괴입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올 때 개인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비상 자금을 확보하세요. 전문가들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현금이나 즉시 인출 가능한 예금으로 보유하라고 조언합니다. 경기 침체 시 가장 먼저 위협받는 것은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소득 감소에 대비한 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부채를 관리하세요. 특히 변동금리 대출은 경기 침체 직전 금리 인상기의 이자 부담이 급증합니다. 가능하다면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대출 규모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1997년 IMF 때 무리한 비드로 사업을 확장했던 기업과 개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는 교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세요. 주식만, 부동산만, 한 나라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식, 채권, 현금, 금, 해외 자산 등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경기 침체 때 주식은 폭락하지만 국채와 금은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워런 버핏의 명언이 있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폭락한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은 이후 몇 년간 수백 %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삼성전자를 4만 원대에 산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바닥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경기 순환을 이해하고 있으면 공포에 매몰되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침체기에 우량 자산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왔습니다. 경기 침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호황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는 경기 순환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며 호황과 침체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그 원동력은 인간의 탐욕과 공포라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1997년 IMF, 2008년 서브프라임, 2020년 코로나까지 위기는 늘 과도한 빚과 낙관 뒤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비상자금 확보, 부채 관리, 자산 분산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위기 속에서도 자산을 지킬 수 있고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경제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으로 경제 실전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경기 순환부터 역대 위기 분석, 그리고 개인의 대비법까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다음 위기가 와도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더 많은 경제 지식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10분지식 이야기였습니다.